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하는 말은 이제 자기가 했으면은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죠. 오케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이 두 번째 대통령에 트럼프 임기 때는 전쟁 피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석유가스 회사는 그냥 거의 다 절반이 빈사 상태고 중동은 거의 동양그릇 찰 지경이고 저기는 어디지? 저기 그 러시아도 빈사 상태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빨 부득부득 깔면서 중동과 러시아는 중국과 손잡을 거고 일단 전쟁은 안 나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고.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나면 트럼프 2기가 지나서 새 대통령 되고 혹은 그 다음 분 또 다른 사람 대통령 되면 그땐 터져요.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리부터 이게 30년 전부터 이게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동구권으로 나토가 확장이 된 게요. 클린턴 때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거의 기억을 못하는데 조지 캐넌 이 사람이 냉전의 설계자라고 불리죠. 1946년에 모스크바에서 근무한 미 국무부 전문가로서 이거 소련과 대립해서 소련과 그 공산권 전체를 거래를 끊고 가둬버려야 된다. 컨테인해야 된다. 냉전해야 된다. 라고 그 보고서를 썼죠. 그 보고서가 전보를 길게 붙였다 그래서 긴 전보, 롱 텔레그램이라는 전보죠. 뭐 유명한 전보죠. 46년에 그런 중진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로부터 50년이 지나서 클린턴 때 한마디 해요. 어이, 그때 살아있었어. 네, 이 사람이요. 2005년까지 정정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101살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때 이 조지 캐논이 뭐라 그러냐. 저 클린턴 그 나토를 동구권 국가들을 나토 회원으로 막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거 러시아가 나중에 힘 좀 차리게 되면 전쟁 일으킬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조지 캐논이 이 반전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수립을 제일 먼저 지지한 사람이죠. 48년에. 그런데 1950년 11월, 12월에 중공군이 개입하니까 미국 손 빼라. 중공군이랑 싸울 일 아니다. 손 빼면 시간 지나면 중공과 러시아 사이에 소련 사이에 적화되어 있는 통짜로 적화되어 있는 한반도를 누가 먹냐를 둘러싸고 싸움이 날 거다. 그때 통짜로 적화되어 있는 한반도는 두 악마들 사이에 끼어져 있는 먹음직한 고깃덩어리로 두 악마들을 서로 싸움 붙일 수 있는 방아쇠가 될 거다.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단지 저 사람 얘기를 쭉 보다 보면 미국은 전쟁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미국이 전쟁 가능하면 안 하면서 뭐 지들끼리 잡아 죽이고 지옥이 펼쳐지고 말고 가나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이 전쟁 안 하면서 세계 질서가 그럴듯하게 유지되는 것. 이게 조지 캐논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조지 캐논 입장에서는 야 그거 나토로 자꾸 받아들이면 동구들 그 나중에 러시아가 힘 좀 잡으면 전쟁 일으켜 임마. 그 얘기를 했다고 저 노인네가 그때 90살쯤 됐을 때. 그래서 이 나토에 가입해 있는 동구권 국가가 몇 개냐 보면 13개입니다. 밑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흑해 쪽에서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그 다음에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게 북마케도니아. 그 옆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저기 오스트리아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게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동쪽으로 붙어 있는 게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북동쪽으로 붙어 있는 게 체코. 그래서 체코랑 슬로바키아랑 저거를 국경이 다 있는 데가 폴란드.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부터 이제 또로록 가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렇게 해서 13개 나라예요, 이게. 무려 13개 나라가 나토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구소련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이에요. 그거 다 들어오는 거지. 그런데다가 나토와 별개로 유럽 경제권으로 딱 들어오는 건 거의 모든 구소련 국가들이 유럽 경제권으로 많이 끌려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다가 석유가스 벨트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석유가스 나는 3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석유가 저기 그 흑해로 나가는 관로를 지나가게 해준 조지아. 여기 다
반러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데거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관없이. 거기다 이 반란을 슬슬 부추기고 있는 게 또 중국이야, 얄밉게. 그래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우즈베키스탄의 가스가 중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샹하이까지. 자, 이런 일을, 그러니까 나토 가입, 동구의 13개 나라가 나토에 가입해 있다. 그 다음에 나토에 가입하려고 희망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이다. 거의 모든 구소련 국가들이 유럽 경제권으로 나날이 더 빨려 들어가고 있다. 석유가스 벨트인 삼탄과 아제르바이잔, 조지아가 우리 러시아 말을 안 듣는다. 안 들으려고 그런다. 근데 중국이 문제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든다. 그런데다가 우리 최대 고객인 서유럽에서 석유가스의 소비량이 정체하고 있다. 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그릉무장한 석유가스 마피아 비즈니스 집단인데 러시아 푸틴 집단이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Direct Reckless Military Action. 제 용어가 아니에요. 저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10월 초에 발표된 미국의 그 안보 전략, 국가 안보 전략 문건에 reckless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쟤들 direct란 단어가 나오고. 쟤들은 직접적이고 경솔한 그냥 막 막무가내식의 직접적이고 막무가내식의 군사행동을 하는 방식으로 도발하는 놈들이다, 러시아는. 그런데 중국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그 문건이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한 군사행동, 막무가내 군사행동밖에 몰라. 그러니까 전쟁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터져요, 저건. 왜 그러냐면, 자,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석유가스 얼마나 복장이 터져. 지는 석유가스, 러시아를 향해서 석유가스 뽑아갖고 여기로 파이프 넣고 저기로 파이프 넣고 잘 자기 팔아먹으면서 우리 조그만 것 좀 팔라 그러는데 우리가 석유가스 파이프 연결하는 걸 못하게 막어? 야, 우리 거 조금만 좀 팔자니까 직접. 왜 너 통해서만 팔아야 돼? 그러면서 그냥 엄청 뜯어먹어? 열불나죠. 그러니까 저긴 다 열불나는 거예요. 삼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는. 우크라이나는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는. 야, 너희는 석유가스에다 뭔가 지하 광물 자원, 뭐 알루미늄 뭐 다 올라타 있잖아. 그거 우리 좀 그냥 우리 알아서 먹고 살게 좀 내버려 안 둘래?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서방과 공정한 경제 협력 관계를 하고 서방과 많이 엮이고 자유진영과 많이 엮이고 가능하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토 껍질 뒤집어 쓰고 그러면 좀 살기가 편할 것 같아. 이런 어떤 원초적인 살기 위한 원초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의 바탕에서 추세가 흘러가고 있는 건데 그거 자체를 적으로 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건 언제든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트럼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맞아. 아저씨같이 우리 대통령님 같이 하시면은 대통령님 임기에는 전쟁 안 터진다. 그렇다 분명히. 석유가스로 공급과잉을 시켜갖고 거의 러시아를 빈사 상태로 몰아놨는데 안 터지죠, 전쟁. 이때까지 러시아 전쟁 벌일 땐 다 석유가스 가격 좋을 때 벌였는데 2014년도 그렇고 그 체첸 전쟁 벌일 때도 그랬고 안 터지죠. 빈사 상태에 가 있으면. 근데 대통령님 그만두시고 다음번 대통령 때도 안 터지겠어요? 그건 다른 거다. 구조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 쪽으로 가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은 이런 그 이데올로기예요. 국민을 이렇게 모아가야 되니까. 성경을 들고 했다고 얘가 이데올로기를. 악마는 성경을 들고 전쟁을 벌이죠. 저게 그 총대주교죠. 그 러시아 동방정교회 키릴. 저 KGB 출신이에요. 저 딱 둘이서 얼마나 그 엄숙하고 경건한 신앙인의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라 2011년경부터 푸틴이 입만 떼면 신앙, 입만 떼면 도덕, 입만 떼면 우리 러시아 제국의 영광, 입만 떼면 우리 모스크바가 로마와
두 번째 로마였던 컨스탄티노플과 그 뒤를 잇는 이제 신앙과 도덕의 성지인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3의 로마입니다. The Third Rome, Moscow. 이 말을 했어요. 이 동로마, 우리가 동로마라 그러잖아요. 왜 로마는 이제 그 5세기에 망하죠. 6세기인가 5세기에 망하죠. 로마가. 동로마는 15세기에 망하죠. 콘스탄티노플은. 그러니까 망한 로마의 원래의 제대로 된 신앙을 우리 동로마가 이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로마예요. 그래서 동로마예요. 콘스탄티노플의 별명이. 모스크바가 이제 다 망가진 도덕과 신앙이 다 망가진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 도덕과 신앙의 메카로서 제 세 번째 로마다 이거예요. Third Rome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을. 둘이 짜고서 한 10여 년 전부터. 얼마나 참 경건합니까? 경건하죠. 네. 신부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기도를 드리니까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 슬라브인들의 그 위대하면서도 가련한 그 숨결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멋있죠? 키릴은 이게 막 스테디움에서도 막 그 부흥회 집회 같이 하고 그랬어요. 예, 전통적인 집회 방식 말고도. 저 집회를 기막히게 그 총대주교란 자가 기막히게 아주 그냥 감동적으로 집회를 만들어내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뭐 이제 우크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딱 맞게 그렇게 전쟁을 끝마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건데 우리가 우크라 전쟁을 보면서 이거 참 그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지능적 집단이 정말 영악하게 계산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음모론적인 계기들이 있어요. 음모론적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선 첫째, 아프간에서 왜 이렇게 황망하게 철수했지 작년 여름에? 그걸 혹시 방심시킨 거 아니야? 작년 연말에 그 흑해로부터 왜 알레이버크급 그 최첨단 구축함 흑해 거의 들어갔다가 황급하게 두 척이나 다시 뒤로 뺐지. 그거 완전히 더 방심시키려고 한 거 아니야? 푸틴을? 그다음에 어떻게 그 지원을 하는데 러시아가 한 번 하면 요만큼 올라가고 한 번 하면 요만큼 올라가고 한 번 하면 요만큼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그 우크라 사람들의 분발, 피, 죽음, 땀 그걸로 중간은 메꿔가면서 그렇게 탁 해가면서 그 러시아를 탁 붙들고서 꼼짝 못하게 하게 해놓고서 뒤에서는 경제 제재로 러시아를 작살을 내는. 이게 정교하게 설계된 그 망치와 모루 작전. 모루가 전쟁이에요. 모루가 전쟁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모르는 거야. 이게 전쟁이 패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딱 러시아 손발 그냥 붙잡아 놓고 그냥 못난 척하면서 계속 붙잡고 있는데 뒤에 가서 때려버리는 건 경제 제재로 때려버리는 거죠. 러시아를 완전히 그냥 뼈를 분지르고 그냥 척추를 다 그냥 갈아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 시점에 결정적 파괴를 하네. 노르드 스트림. 그 요새 반 EU 데모, 반 나토 데모가 많아요. 뭐 이탈리아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고 뭐 별 군데서 다 열려요. 독일도 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당장 중지해라 이 소리를 못해. 왜 못하냐? 당장 중지해도 가스가 안 들어와. 들어올 방법이 없죠. 육로로 들어오는 가스는 폴란드랑 우크라인데 가스 풀어주겠어요? 폴란드랑 우크라가? 바다로 들어오는 가스관은 다 터졌고. 그러니까 데모를 해서 주장할 게 없어. 지금 상태가 그래요, 저게. 결정적인 시점에 결정적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케르치 대교도 마찬가지죠. 딱 파괴를 해놓으니까 이제 이제 강북 헤르손 딱 이제 숨통 조일 때가 되니까 저걸 딱 파괴를 해버렸잖아요. 누가 파괴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아주 고단수의 그런 일련의 과정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음모론적으로.
그러나 뭐 그러한 어떤 음모로 그러한 집단이 있고 그런 집단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뭐 그러니까 그 반응형 전략 그룹 혹은 적응형 전략 그룹 혹은 뭐 현지 중심 전략 그룹 뭐라고 이름 붙여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뭐 마가 트럼피즘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네오콘의 그 단점을 완전히 다 털어버리는 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가서 뭐 이렇게 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컨셉이 아닌 거지. 아주 주도면밀하게 현장에 맞춰서 원스텝 원스텝 해가는 그런 방식이죠. 반응형으로, 적응형으로. 그러니까 미 국무부, 국방부, 그 다음에 미 정보기관의 전문가들로 어떤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 같다, 인맥이.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들의 계산과 전략과 목표가 무엇이었던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폭망하고 세계 군사 석유가스 지정학에 거대 변화가 일어났고요. EU가 약화되고, EU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린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EU가 이때까지 뭐 기후 종말 떠들고 그 뭐 썬더버그인가 그 저기 스웨덴 그 이상하게 그 이상한 생각하는 그 조그만 그 여고생인가 중고생인가 중학생인가 불러내 갖고 걔를 거의 잔다르크로 만들어서 띄워줬잖아요. 그 기후 종말론. 그래 갖고 이 지경 만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인플레 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 상황을 EU가 만들어낸 그린플레이션. 그러니까 기후종말론에서 나온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린이 이제 환경보호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EU가 약화됩니다. EU 이제 뭐 완전히 동네복 됐어요. 지금 마크롱이나 뭐 이런 그 독일의 그 숄츠의 두목인 그 우르슬라나 뭐 우르슬라나 숄츠나 다 그 그물이에요. 그 메르켈 뭐 그 위에는 슈레더 그거 다 고인맥이거든. 그러니까 죽일 자들이 된 거지. 저 간첩 같은 자들. 특히 메르켈과 슈레더는 그렇죠. 숄츠나 이제 우르슬라는 뭐 그냥 일반적인 그 실무적 장관급이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동유럽 자유벨트의 역할과 무게가 급증하고 있죠. 앞으로 중심이 동유럽 쪽으로 옮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러시아가 저렇게 이제 군사 석유가스 지정학 게임에서 러시아가 강제 퇴출을 당하고 나니까 퇴장당하고 나니까 포커스는 중국에 집중하죠. 그러면서 차이나 디커플링 거대 구조 조정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죠. 무시무시한 거죠. 제가 그 삼중 태풍이라는 게 다 저런 얘기죠. 자, 이 과정에서 한국은 막강 무기 수출, 미국의 최강 군수산업 파트너죠. 그래서 막강 무기 수출을 통해서 막강한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하고 있고요. 그렇게 쌓아가고 있는 거죠. 중국이 세계 분업 교육 구조로부터 강제 퇴장 당하니까 이제 우리가 또 세계 경제 플레이어의 입지가 굉장히 강화되죠.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디커플링해서 이제 그 침몰시키겠다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군사 지정학적 그 영향권의 경계선을 휴전선에 두는 게 아니라 북한 자유화시켜 갖고 그거를 저기 그 압록강 두만강까지 옮겨 놓으면 북한 그 중국 주민들이 얼마나 그 충격 먹겠어요. 자기들은 그 굉장히 경멸하던 애들이 자유화돼 갖고 그냥 한 10년 만에 자기들보다 그냥 따따블로 잘 살고 이제 10년쯤 지나면 거의 이제 한국 그 원래 오리지널 한국인 뭐 한 3분의 2 정도 올라올 텐데 저기 뭐 그 코리아 프리 컨페더레이션 그러니까 한국 대한 자유 국가연합 KFC 저 닭다리가 아닙니다. 예, 그 막강한 8천만 자유공화국이죠. 국가연합으로.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는 거 보면 중국 사람들 다 눈이 뒤집어지지. 야, 이거 무슨 중국 특색 사회주의 했다가 우리는 거지 밥통 차고 앉아있는데 쟤들은 거지 밥통 차던 놈들이 자유와 시장과 공정과 개인과 세계 무역과 이런 게임을 뛰니까 야, 우리 뭐 거의 이제 그 대한민국 원래 대한민국만큼 살게 됐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심리폭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담론과 이 비전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 큰 게임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보시면서 마지막에 그 재밌는 우리 폴란드 동지가 그려준 원래 이제 리얼리즘이라는 유튜브에서 제가 보고서 저희 쪽에서 그린 겁니다. 폴란드 사람이 원래 그렸다는 건데 결국 폴란드 사람들은 폴란드는 유럽의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벨라루스가 유럽에 있는 북한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럽에 있는 유럽을 호시탐탐 노려다보고 있는 중국이다. 그리고 독일은 저 얄미운 일본 같은 애들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정말 촌철살인입니다.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서로 동지로서 그쪽은 러시아를 순치시키는 방파제를 동유럽 벨트로 만들고 있는 거고 우리는 결국에 가서 마지막 맞겨름은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순치시키고 북한을 자유화시키는 그런 기지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